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한국과 일본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감염자가 확인되었던 것이 1월 16일이었는데요. 그 이후 한 달 뒤에, 한 2월 13일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날 일본 정부는 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그 기본 방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월 27일 날 아베 수상은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에 그 3월 2일부터 봄방학까지 그 휴교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3월 말부터 4월 초순까지 그 봄방학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4월 초까지 휴교를 학교에 이제 나오지 말 것을 그 요청하는 셈이 되었죠. 그리고서 이제 3월 5일 날 중국의 그 시진핑 수석이 사실 4월 중순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연기하는 것을 발표하자 그제까지는 그 아무런 중국인의 입국 조치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던 일본 정부가 그 시진핑의 그 방일이 연기되자 그 3시간 뒤에 중국과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의 대기 요청을 해줄 것을 발표합니다. 그것을 이제 9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해 줄 것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또 한국과 홍콩의 그 비자 면제 조치도 정지한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국 정부가 반발해서 또 대응 조치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이 있었죠.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3월 초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3월 중순에서도 그 아베 수상은 현 시점에서는 긴급 사태를 선언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뭐 도쿄 올림픽을 안전한 형태로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또 3월 19일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재개가 가능하다 라고 또 일본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 날 이때쯤 되면 이제 3월 말경 되면은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굉장히 그 늘어나게 돼서 이 미국 전체에 그 도항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IOC가 도쿄 올림픽의 연기를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 그 결과는 4주 이내에 결론을 짓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23일 날 그 다음 날에는 아베 수상이 미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서도 그 2주간의 대기와 공공교통기관의 그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3월 24일 날 그 문부성이 그 봄방학 이후의 학교 재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만전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신학기를 시작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날 3월 24일 날 아베 수상과 IOC 회장은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할 것을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 개최하겠다라고 이제 그 올림픽 연기를 발표하게 되죠. 그러자 그 다음 날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 3월 25일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잠잠하게 있었던 그 도쿄 도지사 고이케 도쿄 도지사가 지금 현재 감염 폭발의 대국면에 있다.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발표하고 주말에 불필요한 외출을 자숙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날 발표하자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였나요? 아무튼 그 도쿄에 있는 슈퍼에 식료품과 뭐 라면, 뭐 쌀을 비롯한 식료품들이 뭐 사재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그 도지사는 미디어에 자주 출연해서 그
도시 봉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죠. 물론 감염자 수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도쿄 도지사 선거가 7월에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한 3달 뒤가 되는데,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기 전까지는 그냥 괜찮은 분위기였는데, 도쿄 올림픽이 연기된 다음 날부터 감염자 수도 늘어나고 또 도쿄에 대한 그런 공포 분위기,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심각한 상황들이 이제 뭔가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도쿄 도지사는 그 선거를 아무래도 의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사태도 굉장히 위험한 사태이긴 하지만 왜 이제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가 갑자기 중지가 되자 이렇게 그 매스컴에 출연하면서 위기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는지 참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를 뭐 극복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대처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커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은 그 3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에 이어서 감염자 수가 세계 2위였었고, 그때는 이제 단순히 그 숫자를 비교했을 때 이제 메르스 사태의 그 사망자 수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 3월 6일자 그 보도 같은 것을 보면 메르스 사태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라고 보도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지지율도 다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감염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편에 속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넘기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잘 대책하고 있다라는 뭔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그 감염자 수하고 그 사망자 수만 봤을 때는 메르스 사태가 사망자 수가 38명이었다면 지금이 200명이 넘으니까 거의 한 6배 이상이 되겠는데, 그러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적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만약에 굉장히 안 좋아도 옆에 일본 나라도 만약에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도 옆에 나라도 안 좋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좀 괜찮구나.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숫자가 뭐 더 많았을 때는 이거 굉장히 대책을 잘못하고 있었는데 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적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대책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는 그 현직의 지도자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직의 지도자가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고 지도력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런 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에도, 우리나라는 어제 선거였지만 일본도 그 7월이 도지사 선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그때까지 그 도쿄 도지사가, 현직의 도지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지지율도 많이 좌우되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